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레카에서 여러분들의 일반 화학 2 중간고사를 위해 13강과 14강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 13강의 주제로는 Property of Solution이라 그래서 얼마나 용액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용액은 이제 영어로 솔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루션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게 13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용액이 이제 왜 섞이냐고 하냐면 분자 간의 힘 때문에 섞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분자 간의 힘이 없고 서로 밀어내기만 한다면 당연히 용액들이 잘 섞일까요? 그리고 서로끼리 당기지 않으면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분자 간들의 힘을 살펴본 결과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번에 보셨겠지만 런던 디스퍼션, 분산력, 그리고 쌍극자 쌍극자 힘, 수소 결합이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이온 쌍극자 힘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물론 당기는 힘이 서로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주력이고 소수로 이제 밀어내는 힘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끼리 분자 간이 결합이 일어나서 섞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보자면 분산력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이제 어떤 분자든 간에 전자가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전하가 분포가 살짝 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가 이제 다른 분자에 전자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분극 현상이라고 하고 이 분극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분산력입니다. 그래서 분산력의 특징은 모든 종류, 그러니까 어떤 종류도 상관없이 모든 분자가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큰 쌍극자 쌍극자 힘인데 쌍극자 쌍극자 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하 간의 힘으로 전하차의 약간 그런 것들로 인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처럼 이제 극성 분자만 해당된다는 점이 있고 더 강한 결합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강한 수소 결합이라는 예도 있는데 수소 결합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수소가 질소, 산소, 플루린의 이제 비공유 전자쌍 영향을 받아서 강력하게 결합이 되는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쌍극자 힘보다도 강하지만 매우 적다는 게 특징이고 이로 인해서 저번에 이제 물 같은 거가 얼음 육각 구조를 이뤄서 얼음이 상대적으로 부피가 커서 밀도가 작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온 쌍극자힘이라고 해서 이미 전하 차이가 있는 쌍극자와 그 다음에는 전하가 걸려있는 이온 간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솔루빌리티가 갈리는 영향을 볼 거예요. 그 전에 용액이 섞일 때 엔탈피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엔탈피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총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걸 측정하기는 어려워서 우리는 이 변화량을 보기로 했어요. 델타가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 SOL에는 솔루션, 그러니까 용액의 약자고, 솔루트는 이제 용질이었죠. 솔벤트는 용매였고, 녹이는 믹스는 이제 이거 녹일 때, 이제 서로 섞일 때 일어나는 그 엔탈피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루트랑 솔벤트를 이제 각자 결국 분자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리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의 엔탈피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겠고 반대로 섞일 때는 그만큼 서로끼리 잡아당기면서 이제 위치 에너지 등이 낮아져 보니까 연료소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방출이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섞일 때는 엔탈피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에 이 전체 이제 이제 우리는 그거를 헤스 법칙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헤스 법칙의 결과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흡열 반응이고 하나는 발열 반응이겠죠. 엔도떨미, 엑소떨미기라 그래서 간단한 약어만 적었고요. 그래서 흡열 반응은 얘들 쪼개는데 이 분자간들의 힘을 쪼개는데 더 많은 힘이 들면 흡열이겠고 얘가 델타 H가 0보다 커지게 되니까 반대로 발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 녹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면 발열 반응이겠죠. 그래서 0보다 작아지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용해도 솔루빌리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녹이다 보면 결국 그 한계점이 와요. 그거를 이제 그 솔루빌리티 용해도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거에 맞춰서 그만큼 녹인 게 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이를 Saturated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이 SOL은 솔루션의 약자예요. 아, 이게 컴퓨터로 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는데, 녹화가 잘 돼서. 반대로 이제 불포화 용액은 그것보다는 이제 적게 넣은 용액을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unsaturated solution이라고 하죠. 반대로 더 많이 녹여버리면, 물론 잘 안 녹겠지만 얘가 사실 좀 녹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과포화 용액, supersaturated solution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온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주게 되면 결정하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얘는 뭐냐? 용질이 석출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에 소금을 녹이잖아요.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입자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금을 어느 정도 포화나 아니면 과포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과포화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주면 역시 결정화가 일어나게 되고, 포화 용액 같은 경우에도 온도를 낮춰버리면 솔루빌리티가 감소하잖아요. 온도가 낮아질수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원래 불포화였어도 점차 이제 포화를 넘어서게 되면서 녹일 그만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체로 따로 이렇게 석출이 된다. 이제 이걸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용해도의 요소들을 한번 보자면, 용매랑 용질 간의 결합을 아까 제가 봤었잖아요. 그 힘과 그 다음엔 용질 간의 힘,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잘 섞이는, 그러니까 얘네끼리 서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얘기하는 그런 수치겠죠? 그러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물론 용매랑 용질끼리 잘 섞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서로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서로 달라지면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는 미스크리블이고 하나는 미스시블이고 하나는 인미스시블이라고 해서 각자 잘 섞인과 안 섞임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잘 섞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섞인다고 보면 돼요. 서로끼리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 미스시블은 안 섞인다 그래서 어 이제 서로끼리 배척하는 관계. 그러니까 솔루빌리티가 낮아요, 매우. 이제 이 기준이 막 0.01몰 이하다, 솔루빌리티가 막 이런 기준이 있고 하는데,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참고하셨으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보다. 왜냐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라 사실 뭐 그래도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끼리끼리 얘기했냐면, 이제 잘 섞이는 관계야, 예를 들어서 물과 에탄올 해서 소주 같은 게 있잖아요, 소주. 반대로 이제 물과 메테인, 이제 우리가 속담에서도 물과 기름 관계라고 하면 서로끼리 이제 불화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왜냐?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어, 좀 이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하이드로 포빅, 하이드로필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이드로필. 얘는 친수성이라고 하고 얘는 소수성이라고 그래요. 뭔 뜻이냐? 얘는 또 다른 말로 친유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용어가 안 나타나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친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과 잘 녹고, 소수성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안 녹는다는 뜻이에요. 얘도 한자로 이제 칠할 친자와 물 숫자를 썼고, 얘는 서로끼리 배척한다는 소자랑 그 다음에는 얘도 물 숫자를 썼죠. U자는 기름 U자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하이드로가 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필릭은 잠깐 이거 잘못 썼네. 필릭은 이제 서로끼리 친한 이란 뜻이고, 포빅은 꺼려하는, 뭐 제노포비아 같은 약간 그런 혐오 용어를 설명할 때도 쓰이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은 이제 극성 분자란 말이에요. 그럼 위에서도 보셨다시피 극성 분자는 쌍극자 힘이랑 수소결합이 존재해요. 물론 수소결합은 그 특정한 경우긴 한데, 다시 돌아와서 결국 얘네들은 쌍극자 힘을 가져요.
쌍극자 간힘. 그래서 얘는 극성끼리 더욱더 잘 끌려요. 무극성보다는. 마찬가지로 이제 무극성끼리는 그냥 분산력만 있어서 얘네끼리 잘 끌리는데 극성끼리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성은 쌍극자 힘 때문에 이제 끼리끼리 뭉치게 되는 거고, 무극성은 밀려나와서 스스로끼리 뭉칠 수밖에 없게 돼요. 얘네들이 배척돼서. 그래서 무극성은 이제 소수성의 주로 들어가고, 극성은 이제 친수성의 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전하를 통해서 된다고 했죠. 영구전하.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구적인 전하로 인해서 이온이랑 극성 문제랑 비슷하게 취급된다. 이제 이걸 더 하기 전에 조금만 개념을 더 설명을 해보자면,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의 노르 그래서 결국 물에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해가 되면서 이제 솔루트 용질과 솔벤트 용매에 이제 힘이 생기는데, 이걸 솔베이션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이 솔벤트가 물일 때는 어떻게 부르냐, 하이드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물이 이제 극성 분자잖아요. 이렇게 O가 있고 H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물이 전자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겨서 상대적인 양전화, 음전화를 띠게 될 거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는 캐시온, 양이온이 붙게 될 거고, 이쪽은 애니온인 음이온이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왼쪽 보시게 되면 물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가상으로. 그럼 이제 양이온이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겠죠. 아,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 개만 그어 놓을게요. 아, 이건 너무 좀 그랬나. 그래서 다음 개념인 압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압력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기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압력은 이제 헬리스로라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헬리상수라는 이제 물질별로 그 상태별로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솔벤트가 달라지거나 솔루트가 달라진다든가, 물론 얘는 솔루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체고, 아니면 온도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상수인데, 결론은 뭐냐, 기체 용해도랑 가스 분압이랑 결국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 분압은 당연히 그 기체와 관련된 단위가 붙을 거고, 기체 용해도는 그 이제 몰농도를 우리가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헨리 상수의 단위는 몰퍼 리터 ATM이 되겠고, 물론 이건 전환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그 단위와 맞으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된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탄산음료 이렇게 있잖아요. 탄산음료를 얘가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기체는 오히려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게 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는 이게 캔이 고온고압으로 저장을 해놨는데, 따버리게 되면 이 풍수가 나오면서 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압으로 누르고 있었던 그 가스가,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었던 이 안의 가스를 이제 제어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얘가 없어지면. 물론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이 기체로 바뀌어서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솔루빌리티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딱 소리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농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농도는 이미 저번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면 뭐 여기 있는 채널에 유튜브 영상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4강인가 그걸 들으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질량 배분율은 웨이퍼 웨이트라고 해서 어 매스 퍼센트데이지 ppm 뭐 ppb 이렇게 있는데, 밀리언은 10의 6제곱이라는 뜻이고 빌리언은 10의 9제곱이라는 뜻이죠. 이게 영미권이냐 미국권이냐 그건 무시하세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많이 차이도 그렇게 별로 안 쓰실 거고, 질량 배분율은 100을 곱하고 ppm과 ppb는 별명에 맞게 10의 6제곱과 10의 9제곱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뭘 해주냐, 질량에 따른 분율이기 때문에 이 용질 질량을 용액 질량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주의하실 건 여긴 용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용매랑 나눈 경우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이건 비교하셔야 됩니다. 용액이랑 용질. 용액. 이렇게 해서 각자 이제 용액을 용액 질량으로 그
분자를 두고 용액을 부무른 다음에 거기다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43%면 얘는 4300 ppm이 되겠고, ppm은 생각할게요. 단위가 커지니까 공간이 작네요. 이제 몰 분율을 보자면 얘는 약간 얘도 용도긴 한데 얘는 이제 몰의 수를 따져요. 내가 관심 있는 입자를 알파라고 한다면 그 알파의 몰수가 전체 이제 그 혼합물 이제 용액도 그 혼합물의 대표 주자잖아요. 그거의 몰수로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이 1몰 있고 뭐 CH3COH가 1몰 있어요. 그러면 얘의 이제 몰농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이 솔루션에 대해서. 몰농도랑 몰랄 농도는 이제 얘처럼 내가 관심 있는 이제 용질의 몰수를 기반으로 따지는데 이제 용액의 냐 용매 킬로그램이냐가 갈리게 돼요.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몰랄리티라 그래서 R이 굴려야 됩니다. 이 솔루션의 리처스, 용액의 리처스를 따지고 몰랄리티 L 이거 그냥 발음하셔야 돼요. 굴리지 않고. 얘는 이제 솔루션 그 뭐지? 솔벤트의 그 킬로그램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몰농도랑 몰랄농도를 각자 M이랑 M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단위도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 얘의 특징이 뭐냐? 얘는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반면에 얘는 온도가 변해도 얘는 변화량이 그대로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왜냐? 킬로그램수는 온도의 영향이랑 전혀 관련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리터스 부피는 용액이 이제 부피 팽창을 하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바뀐다는 점. 그래서 이제 밑에 용액의 총괄성 들어갈 때 한번 큰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네들을 바꾸는 전환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퍼센트 이제 매스를 기반으로 하는 얘들은 이제 몰 기반으로 하는 얘들에 비해서 어떤 게 필요하겠냐? 몰수가 필요하잖아. 이제 몰수가 필요하잖아. 킬로그램 퍼 몰 또는 그램 퍼 몰이라고 하는 그 몰질량이 필요하겠죠. 분자량 같은 게.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용액의 총괄성은 용액 그냥 기본적인 용액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을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액의 얘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나네. 용액의 이제 증기압력이 있잖아요. 용액의 증기압력은 아까 전에 봤던 그 용매의 기준입니다. 얘는 용매의 이제 분율에다가 몰 분율. 얘는 이제 역시 바이퍼 프레저 그 증기압력이고, 근데 여기서는 순수한 그 용매여야 된다. 순수 용매. 왜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XR,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용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같아지겠죠? 근데 이 변화량을 생각해본다면, 얘가 결과적인 양 말고, 이제 우리는 엑스솔벤트가 그 엑스솔벤트랑 엑스솔루트, 그러니까 용액의 몰분율이랑 용질의 몰분율을 합하면 그냥 1이잖아요. 왜냐면 두 물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합은 무조건 1일 수밖에 없고요. 전체는. 그래서 얘가 1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이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증기 압력은 솔루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용질을 녹이면 녹일수록 증기 압력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증기 압력 변화량 올라가고. 그래서 아이디 솔루션은 이 라울 법칙을 따르게 되는 이상적인 용액인데, 근데 이 이상적인 용액이 되기 위해서는 용매, 용질,
용질, 용매 이 세 가지 간의 힘이 사실상 또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엔탈피 변화가 거의 없도록 아니 해야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라울의 법칙의 특성은 다시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용액이 그 용매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가까워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방해할 분자가 적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은 이제 보일링 포인트, 프리징 포인트 그러니까 끓는 점이랑 어는 점이 각자 이제 상승하고 하락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상승하는 양과 하락하는 양은 당연히 처음 이제 그 솔루션이 됐을 때랑 그 다음에 순수 용액일 때 차겠죠. 이거는 이제 이 I라고 하는 반초프 팩터랑 그 다음에 KB, KF라고 하는 물질의 이제 고유 상수인데 얘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몰랄리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몰랄 농도의 영향을 받아요. 몰 농도가 아니라. 왜냐? 장단을 생각해보면 이 몰랄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온도에 따라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얘가 사용하기 더 편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I는 뭐 쓰시냐 반초프 상수, 반초프 팩터라 그래서 한 입자당 얼마나 녹였을 때 나오는 입자수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경우에는 C 이게 그냥 설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포도당 C6H12 O6 있잖아요. 얘 두 배에서 물 한 분대를 빼시면 됩니다. 왜냐면 탄수화물의 정의가 이건데 얘는 이제 그 뭐지 이탄당이고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보시면 그냥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4에서 2를 빼면 22, 5, 11 이렇게 나올 거고 얘 같은 경우에 녹이면 그냥 그 분자가 그대로 분해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반초프 팩터가 1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NaCl을 따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물에 들어가면 아까 전에 봤다시피 이온 두 개를 쪼개질 거 아니에요. 그 수화를 통해서. 그래서 얘 입자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하나에 얘는 반초프 팩터가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는 이렇게 결정났고 KB랑 KF는 각자 이제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 뭐 몰랄 내림 상수 이렇게 부르는데 뭐 용의 이름이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얘는 컨스턴트의 약자, 그러니까 상수의 약자고 얘는 이제 그냥 물질별로 이제 특히 용매에 따라 달리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닛을 한번 생각해 보죠. I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온도가 그 켈빈이죠. 그 다음에는 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다시피 킬로그램 퍼 몰이기 때문에 얘를 생각해주면 옮겨서 켈빈 킬로그램 퍼 몰이 되겠죠. 유닛은. 근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오스모시스 삼투압 오스미틱 프레셔 그 삼투압이라 그래서 이 삼투압은 이제 조금 특이한 현상 먼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낮은 용액과 높은 농도의 용액 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사이에 반투과막이라고 하는 막이 생겨서 이제 크기가 작은 솔벤트들은 돌아다닐 거고 크기가 작은 솔루트 용지로 못 들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여기 있는 그 솔벤트는 얘를 지나갈 수 있는데 얘네끼리 이제 퍼지다 보면 농도가 같도록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높이차가 형성되게 됩니다. 순간적인 이제 압력 이렇게 농도차가 생길 거고 이로 인해서 얘를 이제 낮춰주기 위해 인공적인 압력을 가하게 돼요. 이제 이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고 이 삼투압은 이제 이제 요거의 평형을 다시 맞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삼투압이라고 하고 이 삼투압은 아까 전에 봤던 반초프 팩터에다가 이번에는 얘는 온도랑 별 상관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온도 상수가 이미 여기 있어서 안 쓰는 거에 가까운데 월 랄리티라 그래서 얘는 이제 몰농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몰퍼 리터를 쓰고 얘 R은 기체 상수 우리가 저번에 말 봤었죠.
그 다음 템퍼러처, 온도 이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시면 3탑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생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가 적혈구는 이제 식물세포의 외부의 이제 농도에 따른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얘들 뭐 한 개 원형질 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지 말고, 얘는 이제 그 얘가 쪼그라들어요. 얘는 반대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들어서 얘는 세포벽이랑 분리가 되겠죠. 세포막이랑. 그래서 원형질 분리, 식물 같은 경우에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쪼그라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동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실수 잠깐 용해해 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이 압력을 못 버티게 되면 내부의 압력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폭발하게 됩니다. 얘를 이제 요교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버텨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팽현이 일어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13단원. 13단원의 마지막 소단원 콜로이드. 얘는 콜로이드라 그래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혼합물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크기가 작은 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용액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것보다 좀 큰 콜로이드라고 그러고, 그것보다 더 큰 걸 서스펜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서스펜션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콜로이드만 보시면 되고, 콜로이드 이름은 교재나 프린트를 참고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여기서 설명할 것도 많은데 어차피 그런 거 갖다가 문제를 낼 확률이 적어요, 이름 갖다가. 그래서 그거는 가볍게 교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나. 그래서 콜로이드는 콜로이달 디스퍼션스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타이달 이펙트라고 해서 타이달 효과가 빛을 이제 외부에서 받게 되면 입자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얘가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돼서 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물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입자가 있으면 얘가 마구잡이로 움직여요. 이걸 이게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고, 이제 솔루션에서 무작위 이제 솔루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특성은 너무 용액이 크다 보니 너무 이제 분자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신수성이나 소수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이올이라고 하는 이제 유기화학 들으시면 알게 될 건데, 양쪽이 이렇게 알코올기가 달려 있고, 이런 그 여기는 이제 탄소랑 C랑 H가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여기 중심에 탄소가 있고 수소는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 물론 이거 맞춰줄 땐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수소가.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런 입자, 이건 너무 간단한 경우고, 이렇게 장난하게 큰 다이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중간 같은 경우에는 이 CH가 이루어져 있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전하 차이가 작아서 사실상 무극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OH 같은 경우에는 OH 간에 이제 전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심지어 얘는 수소결합까지 했죠. 얘는 이제 극성에 잘 녹아요. 얘를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얘는 뭐냐? 친수성. 얘는 소수성. 그래서 이 소수성의 부분과 친수성의 부분이 같이 일어나서 물에도 어느 정도 녹고, 어, 기름 같은 거에도 잘 녹아요. 그래서 이걸 친수성, 소수성 부분이라고 하고, 당연히 친수성 부분이 많을수록 친수성이 가깝겠죠. 소수성 부분이 많을수록 소수성이 가까울 거고요. 이게 이제 챕터 13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챕터 13 끝. 이제 바로 이어서 14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말이 빠르시다고 생각하시면 강의를 이제, 어차피 이건 영상이잖아요. 많이 돌려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14 케미컬 키네틱스, 이게 뭐 키네틱스 운동론이라고 해서 화학 뭐 운동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화학 속도에 관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학 속도에 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속도는 뭐냐?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양이 변화를 했느냐예요. 그래서 시간량이 이제 증감량을 따지는데,
감소한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증가한 경우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평균 속도는 이제 널널한 어느 정도 좁든 넓든 간에 그 시간이 서로 다른 시간 선에서 늦게 있는 시간이 이제 앞에 있는 시간에 빠져가지고 시간 간격이 구해진 다음에 이 시간 간격 양 끝에서 얼마만큼 변했냐를 따지는 양이에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 이렇게 돼 있다. 점차 시간에 따라서 물질량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임의로 A랑 B를 잡아서 요 양쪽에 이제 몰농도 기준이니까 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이어서 이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되겠죠. 순간 속도 같은 경우에 그와 반대로 어느 한 특정 점을 집어서 그거에 따른 순간 변화량,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미분계수라고 그러잖아. 그 순간 미분계수가 뭐냐, 거기에 있는 기울기를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 관한 내용은 모르시겠다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미적분학이라든가 아니면 수원 수투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미적분학 원 이런 걸 참고하시면 다시 복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반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반응물 A, B가 모여서 C, D를 이만큼이 반응해서 요만큼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증감량 이거 부호를 따져서 넣어주면 반응물을 감소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얘는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이 플러스를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부호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는 이 반응 하나가 일어나기 위해서 얘는 A가 소모되고 얘는 B가 소모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C만큼 만들어지고 얘는 D만큼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걸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A, B, C, D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살펴보자면 물질의 상태라든가 농도는 매우 명백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라든가 효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 이거 영향을 끼치냐면 효소는 좀 이따 볼 거고요. 상이나 이제 농도, 온도를 살펴보자면 그 전에 일단 반응을 일어날 때 그 방향에 반응 에너지에 영향을 받잖아요. 왜냐? 반응은 이제 방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 메테인이랑 물을 이렇게 산소를 반응시켜요. 그럼 얘가 CO2 플러스 뭐 H2O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도 2를 곱해줘야겠죠. 이 반응에서 얘는 이제 여러 반응이니까 상관없죠. 이렇게 산소가 공격해서 얘를 빼내야 되는 거죠, 얘네들을. 그럼 이렇게 공격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물이랑 그 수소가 만나서 얘를 옥소늄 이온을 하면 하이드로 이제 하이드로뮴 이온을 만든다고 하면 옥소늄 이온이야. 얘는 이제 산소만 공격해야지만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얘랑 부딪히면 전혀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고 그 다음 반응 에너지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지만 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꽝 박았는데 얘를 이거 달라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영향을 안 끼치고 그냥 슬슬 이렇게 너무 느리게 가다 보면 반응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반응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 꽝하고 부딪혀서 얘를 깨트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한 반응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반응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 온도가 영향을 주로 끼치는데, 왜냐? 온도가 활발할수록 그만큼 이 반응 에너지를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농도는 그냥 횟수 자체를 늘린다고 보시면 될 거고, 상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기체일수록 주로 반응이 덜 일어날 거고 그 만나는 쪽에서는 반응하기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반응에는 더 좋아지지만 횟수는 줄어들 거예요. 이런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고 효소는 이제 우회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는 소모되지 않지만 좀 더 쉬운 길로 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을 때 뭐 사 먹으러 가거나 아니면 직접 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접 해 먹으면 번거로우니까 사 먹으러 가는데 이 상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효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효소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속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를 보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반응물에 대한 비율로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반응물을 나타낼 때 이 지수를 곱해져서 나타내지는데 얘는 원래 반응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험을 알아내셔야 되거나 상수랄 여러 이제 반응의 단계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K는 이제 반응 상수라고 하고 MN은 이제 각자 이제 반응 차수라 그래서 A에 대한 반응 차수는 이제 M이고 B에 대한 반응 차수는 당연히 그 N이겠죠? B면. 그래서 이것들을 합한 게 전체 반응의 그 반응 차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반응 상수는 이 M과 N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쓸게요. 조금 이따 보실 거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접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MN에 따라서. 근데 MN이 이제 0이 아니면 둘 다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를 0으로 두고 이제 이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건데 이 퍼스트 오더 리액션은 n 플러스 n이 1인데 n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n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띄게 되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얘는 순간 변화량을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얘가 t를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a도 이렇게 이쪽을 넘겨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이런 관계식이 세우게 되고 이제 u가 x에 대한 함수라면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린 게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이걸 이제 역용해서 u가 이제 a에 대한 몰롱도고 x가 이제 미분하고자 하는 관점을 t로 보게 된다면 이런 관계식이 이렇게 복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c는 그 적분상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냐 처음 시작 반응할 때는 처음 농도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처음 농도로 치환을 해서 이런 관계식이 생기게 되겠죠. 또는 이렇게 말고 그 로고를 치워버리면 ln을 치워버리면 이런 식이 탄생하게 될 거예요. A0.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냐? 반감기라 그래서 어떤 처음에 이제 농도가 있을 때 그 농도가 절반이 되는 그 시간을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T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고 저거 무시하세요. 이거 무시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A에다가 처음 농도의 절반이 되는 걸 이렇게 식을 딱 넣어주게 되면 얘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가 로고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로고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합으로 표현될 수 있고 T분의 1 플러스 Ln A0는 0 A는 그래서 여기서 양옆으로 이제 소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요 두 텀이 남았는데 얘 또 로고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분할을 시켜볼 수가 있죠. 얘가 상징하는 게 뭐냐? KT 2분의 1은 ln2가 되고 나눠버리면 이런 성질을 따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반감기는 용액의 농도에 전혀 관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루토늄이 이제 94거든요. 플루토늄이 맞나? 검색거리와 플루토늄 맞았네요. 플루토늄.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얘가 이제 우라늄 92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얘는 이제 핵반응이니까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얘도 이제 1차 반응이라고 해서 반감기가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데 그럼 K 단위가 뭐길래 이러는 거냐? K 단위를 한번 살펴보자면 V는 이제 KA라고 했고 이제 몰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얼마만큼 시간 만에 몰이 변했느냐이기 때문에 몰퍼 세컨드가 될 거고 얘네 따라서 단위가 세컨드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단위를 따져보면 결국 얘도 시간이 S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풀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그 2차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컨드 오더 리액션은 m이 2인 경우 또는 n 플러스 n이 2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n을 0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n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가지게 될 거고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u분의 1을 x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이런 관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 오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쪽으로 되돌리면 u를 a라고 치고 x를 t라고 두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역시 t가 0일 때 이제 이 결과값이 a0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분상수를 이렇게 취환할 수 있겠고, 반감기를 구해버리면 이제 이 자리에다 2분의 1 a0를 넣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이렇게 2가 올라갈 거고, 얘를 이제 없애버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요것만 넘기게 되면 이 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얘는 1차 반응과는 다르게 농도의 영향을 받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K의 단위가 얘는 이제 몰 제곱이었고 얘는 몰 퍼 세컨이니까 얘는 이제 세컨드에다가 이제 몰까지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몰수니까 몰 이렇게 곱해버려 삭제되고 초는 역전돼서 얘가 이제 단위도 초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잘 푼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이제 이런 역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t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아니면 그냥 역수에 대한 농도를 따지자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그냥 농도면 이렇게 될 거죠. 1차 반응으로 잠깐 얘기를 못했는데 돌아가자면 얘는 역시 지수함수 꼴이었잖아. 얘가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어디였지? 여기 있네요. 이거에 따라서 t에 따라서 역시 감소하는 모양을 보일 테지만 얘는 이제 지수함수 꼴을 뜰 깨고 ln을 적용해버리면 그냥 쭈루루루 감소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와는 또 다른 상황인데 0차 반응은 m 플러스 n이 0이고 m과 n은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m도 0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얘는 반응 속도 이렇게 딱 이렇게 쓸 수 있고 단위는 같이 이제 몰 퍼 세컨드가 되겠죠.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정리를 딱 이렇게 정리하면 이런 꼴의 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시 A0를 이렇게 넣어야지만 식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반감기를 구해버리면 하프라이프를 구해버리면 얘 이렇게 삭제되고 이거 삭제되고 이렇게 2분의 1 옮기고 이렇게 남고 이렇게 옮겨져서 1분의 1. 근데 이제 2를 곱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해서 이 식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농도의 영향을 받지만 2차 반응과는 달리 오히려 얘는 농도가 높을수록 반감기는 오래 갑니다. 2차 반응에서는 농도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그 속도는 빨랐어요. 그래서 얘도 단위를 살펴보자. 아까 전에 몰퍼 K였고, 몰퍼 세컨드였고, 얘도 몰수니까 몰몰 삭제되고 역수 취해버리면서 S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세컨드. 잘 풀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얘도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A가 이렇게 있고 T가 이렇게 있을 때 내려갑니다. 이런 모양을 띠겠죠. 근데 얘는 그냥 A여도 내려간다는 점. 이제 그 다음 활성화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어떤 반응은 사실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전이 상태가 있어요. 왜냐? 반응이 쉽게 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한 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만 따졌을 때는 처음 상태에서 전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 얘는 이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겠죠. 정반응에 대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역반응도 이 턱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제 주로 이제 다르게 될 거지만 여기 있는 반응 엔탈피 보이시죠? 처음 상태 리액턴트 반응물에서 생성물인 프로덕트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얘는 항상 일정한 값이에요.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반대로 뭐 얘가 이제 원래는 얘가 엑소인데 엔도떨믹으로 바뀌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살펴보게 되면 이 반응 계수에다가 앞부가 전에 봤던 기체 상수 온도를 이제 지수를 취해준 다음에 이 K는 프레퀀시 팩터라고 해서 물질별로 달라지는 그런 상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불변이거든요. 사실상 원래는 변하는데 불변에 유사합니다. 불변 유사라고 해가지고 ln을 취해버리면 ln K는 ln A 마이너스 EA를 RT로 나눈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맞겠죠, 당연히. 그냥 ln 취했으니까. 그럼 이제 식을 이제 온도를 그럼 우리가 두 개에 따라서 K를 사실 그 두 개를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각자 이제 온도가 달라지면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도 역시 온도에 따라서는 불변입니다. 이거를 이제 빼주면 EA분의 R이 T2에서 T1을 빼고 얘는 ln T1, K2가 되겠죠. K1과 K2는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직접 이제 계산을 하시고 이것도 계산하시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A란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그 636쪽 내용이었습니다. 635쪽이야. 이제 마지막 사실상 이제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는데 마지막 전 단계인 반응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반응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 이게 A 과정을 거치는데 B 과정을 거쳤다 막 이렇게 돌아서 유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짧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런 반응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각의 단계를 이제 엘리멘털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액션에서 얼마나 많은 분자수가 참여하느냐 를 이제 가지고 한 개가 참여하면 유니몰레큘러, 두 개가 참여하면 바이몰레큘러, 세 개가 참여하면 철몰레큘러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역시 한 개면 자기 스스로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 두 개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분자끼리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자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 개도 뭐 종류가 뭐 여러 개 있죠. 서로 다른 게 반응하거나 지들끼리 반응하거나 아니면 같은 두 녀석에다가 어떤 한 녀석이 껴가지고 이렇게 반응한다든가. 근데 여기 이 엘리멘털 리액션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반응하는 분자수의 개수에 따라서 아까 전에 우리는 이런 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MN이 아니라 각 이제 반응을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한다고 치면 엘리멘터리가 그러면 이 각각의 반응에 대해서 원래 있던 앞에 있는 반응 개수도 있죠. 원래는 반응이 안 됐는데 이 엘리멘터리 반응에서는 반응이 됩니다. 반영이 돼요. 주시하셔야 됩니다. 얘는 반영이 되고 앞에 거는 반영이 안 돼요. 전체 반응에서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리액션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하나 이제 중간 상태는 약간 휴식점 약간 휴강 상태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잠깐 임시 상태. 얘도 불완전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죠. 그래서 이 불완전한 트랜지션 상태 해가지고 E1 이렇게 줬다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멈추면 다시 이렇게 또 E2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E2보다 넘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반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 결정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느린 단위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리액션이 얘는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CC 이렇게 참여한 다음에 C는 양쪽에서 소거되고 E는 두 개가 남으니까 GD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얘는 뭐 이런 꼴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 반응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치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 이런 구조인데 얘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의 속도가 얼마인지. 그러면 가장 느린 반응이 이제 속도 결정론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거는 식이 버려지고 여기까지 있는 식만 가지고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반응 속도식은
가장 느린 속도식의 영향을 써두고, 근데 얘는 K2 정반응이 K2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식이 세워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C는 반응물로서 참여를 안 합니다. 중간에 생기는 중간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소거해버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첫 번째 리액션을 가져옵니다. 리액션 1에서 A 플러스 BB 플러스 CC 플러스 E에서 어떻게 가져오느냐. 리액션 1에서 정반응은 A 씨. 조금 이제 영상이 바뀌셔서 죄송하죠. 자꾸 이렇게 끊긴 점이 나타나서 죄송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자면 어떤 반응에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리액션 1을 가져와서, 왜냐 앞에 있는 반응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는 같을 거예요, 언젠간. 그래서 그 지점을 활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겠죠. AA, BB, K1은 K-1, CC, D. 근데 우리는 아까 전에 봤다시피 CC를 소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얻게 되느냐. CC는 D, K1, K2, A, B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전체 속도는 K1, K2, K-1 이게 K가 되는 거고, 동시에 A, B, 그리고 E까지 있는데 이렇게 반응에 D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요거는 원래는 소거가 되거든요. 원래는 여기서 소모가 되는데 이게 빠르다 보니까 얘가 소거가 안 됐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원래 안 나오네요, 문제에. 근데 하지만 이런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점 한번 참고는 해주세요. 왜냐 얘가 양쪽 반응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카탈리스트를 살펴보면 이 카탈리스트는 한글로 촉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호모제네러스랑 헤테로제네러스 카탈리스트가 따로 있는데 얘는 이제 물질상 동일하고 얘는 물질상이 다른 거거든요. 한번 예시 살펴보면 여기 용액에다가 그냥 우리가 촉매를 이렇게 액체의 촉매, 얘가 이제 액체 끼리의 반응해서 액체 간에 이제 그거를 넣거나, 아니 얘는 이제 기체인데 이 금속고체를 둬가지고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플라스틱이래. 그 백금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그 메테인 아니, 뭐 에테인 같은 걸로 할까요? 그 C2H2 해가지고 이런 물질이 있어요. 에테인이죠. 이 이름 에테인인데 얘가 이제 수소랑 만나가지고 표면에서 착 달라붙은 다음에 PT에다가 수소가 여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단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또 수소의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테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금속 금속 촉매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일어나는 게 어드솔스는 표면적 부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체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생체에서의 그 촉매는 효소라고 할 수 있고, 얘의 특징은 이제 활성화 자리가 있어서 맞는 반응물만 이렇게 기질이라고 하는 특정한 반응물만을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락인 키 모델이라고 하고, 얘는 이제 이렇게 쪼개지겠죠. 여기서 잠깐 생명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나면 이니비트라고 해서 사실 얘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pH나 아니면 열에 따라서 피해를 변형돼가지고 못 쓸 수가 있는데, 특히 열 같은 경우는 아예 변형을 시켜가지고 못 쓰게 만들고, pH 같은 경우는 어찌어찌 복구는 가능해요. pH만 다시 돌려준다면. 그래서 이니비터의 역할은 뭐냐? 이제
저해제라고 하는데 얘네는 오히려 속도를 늦춰줘. 얘네는 속도를 오히려 늦춰줘요. 그러니까 속도가 늦춰진다는 건 뭐냐? 반응 시간이 올라간다는 거죠. 반응 시간 증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제 경쟁적은 얘를 같은 이 액티베이션 사이트를 노려가지고 이제 얘의 몰분율에 따라서 효율을 낮춰준다면 그 비경쟁적 저해제는 얘 다른 자를 노려가지고 구조를 변형시켜요. 얘는 그래서 얘의 몰롱도만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촉매 그 원리를 살펴보자면 이 A를 낮춰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낮춰주느냐 대체제를 제공합니다. 반응의 대체제. 뭔 뜻이냐? 그러니까 대체 경로를 제공한다고 보면 돼요. 반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고 이렇게 B로 함석을 해야 되는데 이를 만들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하지만 C라는 물질과 결합해서 D라는 중간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B를 만든다면 얘네가 이제 이 A가 중간에 낮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주면 얘는 촉매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부촉매 그러니까 저해지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반응의 종류에는 반응은 그 뭐지 몰롱도를 따질 때 나 이거는 빼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레카 13강과 1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그냥 Q 질문 올려주면 돼. 유튜브 댓글 갖다가. 어차피 구독자 수도 안 보고 여러분 조금 볼 거잖아요. 많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냥 홍보해주세요. 많이 많이. 그리고 사실 왜 이렇게 강의가 부실하냐? 사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의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인원수는 많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강의를 하겠다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저희 2명밖에 없어서 이게 10강, 11강, 13강부터 15강까지인데 13강과 14강은 지금 하고 있고 13강 죄송하지만 11강은 옛날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강과 15강은 다른 사람이 제작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번 거 봐주세요. 제발 다음번에 제발 지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강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사람이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차피 케미칼 그거 동아리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한다면. 애화공도 오면 좋고. 여기까지 사주기 했나요? 그러면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다면 질문이나 아니면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교재랑 PPT 마음대로 보시면서 공부하세요. 이거 공부 안 해놓으면 그 뭐지? 화학과 공부할 때 힘들 거고 아니어도 뭐 많이 못 맞으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놓으시는 게 인생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